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 제가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옹호한다거나 뭐 또 학부모님들을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입장이 아니고 법에 담겨 있는 그 그대로 한번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뭐 이후의 강의라든지 아니면 또 분임 토의 과정에서 대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논의의 장이 이제 마련되는 그런 기초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한학교, 대한교육기관, 민가, 대한교육시설, 뭐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그다음에 학교 내 대한교실 이런 막 혼재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또 대한학교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다 배제하고 한번 가보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저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업 중단 학생.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이제 용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어디까지가 학교 밖 청소년인지 제가 좀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인 학생이라고 했을 때 학업 중단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뭐 더 많은 이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법과 정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학교, 대한교육기관 혹시 차이가 뭔지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텐데 자, 대한학교는 정식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공민학교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및 이제 고등공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가 있고 특수학교가 있고 그리고 각종 학교가 있는데 이 각종 학교 안에는 또 3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종 학교 안에는 각종 학교 속에 각종 학교가 있고 외국인 학교가 있고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라고 인정되는 학교에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께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대안학교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죠. 가끔씩 홈페이지에 찾아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뭐 어떠한 활동을 하는 대안학교다라고 쓰는데 법적으로는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교육과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좀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보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부분이 진전돼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건 대한교육기관을 염두에 둔 영상은 아닌데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학교 안 학생하고 학교 밖 청소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과연 그러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근데 가보니까 다르지 않더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본 영상입니다. 한번 참고로 먼저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원래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할 때 너희들도 학교 안 아이들하고 배우는 곳은 다르지만 똑같은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교육기관법이 들어오고 나니 대한교육기관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형태인 거죠. 예, 물론 대한교육기관은 법적으로 이제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학생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초중등 교육법상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는 또 구분되기 때문에 이제 요 영상이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돌아가면 대한학교,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 대한교육기관 굉장히 이제 유사하면서도 다른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꽃 혹시 이 세 종류가 각각 다른데 혹시 아시나요? 예, 너무 비슷하게 달라서 네. 첫 번째 게 무궁화, 네 무궁화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접시꽃, 그리고 여기 끝에가 부용입니다. 네, 요 세 꽃이 같은 과인데 제가 그 과를 잊어먹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같은 과 소속인데 어쨌든 이렇게 세 꽃이 너무 유사해서 우리가 그동안 항상 사용해 왔던 네, 대한학교,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대한교육기관 이런 혼동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학교 밖 학생이라는 용어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용어하고 이 꽃 세 가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저작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 네. 학령기 청소년은 과연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학교 내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정규 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외의 외부에 있는 학생. 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그 청소년들 우리는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령기에 취학하지 않았거나 미취학이죠. 학교 취학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이제 학교 교육을 포기한 학업 중단한 학생. 그래서 이 미취학과 학업 중단 학생을 합쳐서 이제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 학생들 중에서 정규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 외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대안학교가 되겠고요. 이 대안학교 이외에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친구 관계도 있을 테고, 학교 부적응도 있을 테고, 교육 부적응도 있을 테고, 뭐 성적 부적응, 성적의 어려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 중단에 이제 위기에 처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업 중단 예방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는 안 들어있지만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대안교실을 별도로 운영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안교육을 좀 시켜줘라.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정말 대안교육을 간절히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정규 교육 과정도 통합 교육으로 하고 또 뭐 한 오후 시간 아니면은 뭐 이제 반나절씩 나눠서 반일제로 이제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서 대안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래도 대안교실은 학교 내 교육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를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너는 학교의 재학생이지만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걸 인정해 주마. 그래서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 이제 학부모가 희망하고 아이가 희망할 경우 그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이제 정규 학교, 제도권 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학교 교육이라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다 보니 저는 도저히 여기서 못 버팁니다. 그러면 이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초중학교에서는 의무 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정원의 관리로 해서 학적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유는 유예와 면제. 초중학교는 뭐 퇴학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퇴학, 자퇴가 가능하고 또 일정 뭐 학칙을 위반하면은 규칙에 따라서 퇴학도 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가 이제 다 학업 중단에 해당되고 이런 학업 중단 학생들을 다 통칭해서 미취학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밖 청소년은 그럼 어떻게 또 분류를 해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분류를 해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 정말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겠죠. 예, 서울만 해보면은 이제 2019년에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약 8만 5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뭐 홈스쿨링이라든지 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이나 아니면 뭐 여기 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꿈드림이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대안교육시설 제가 이제 대안교육기관까지 안 넘어갔으니까 대안교육시설로 표현하겠습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 합쳐봤더니 실질적으로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서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그래서 약 10%밖에 발굴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굴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네. 뭐 기대하건대 이제 부모님이 직접 홈스쿨링을 시킬 수도 있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대부분이 좀 발굴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도 이제 좀 발굴해서 어쨌든 발굴된다라는 거는 그 아이한테 교육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고 그 아이가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를 저는 일단 학교 밖 학생이라고 요거는 뭐 제가 처음 시작해서 표현한 용어는 아니고 우리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용어예요. 학교를 벗어나서도 배움을 놓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말 말이 어색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를 한번 써봤고요. 공식 뭐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이 학교 밖 학생들 중에서 이제는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네, 그래서 정식 학생으로 불릴 수도 있고, 네,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인. 네, 법에서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교와 똑같이 재학생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끝나면은 뭐 무조건 다 학교 내 아이들이 그래 정규 학교 제도에서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만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예,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취학한 아이들이라면 죄송합니다. 네, 미취학한 아이들이라면은 이제 다시 초중학교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취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한번 취학을 했다가 학업 중단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아가면 재취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네, 입학, 편입학 이렇게 용어를 써서 정규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그 용어를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안교육기관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자 학교 밖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취학과 학업 중단이 있다. 그리고 네, 학업 중단 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정원에 관리가 되는 아이들이 있고, 네, 이제 학적에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 정원의 관리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원의 관리가 되는 사유는 유예와 면제다. 자, 유예는 어떤 거냐면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유예 사유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병, 발육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자녀가 내가 3학년인데 3학년 때 갑자기 좀 큰 병을 얻었어요. 물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좀 큰 병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해에 3학년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런 사유로 이제 학교장에게 유예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일단 올해는 병 치료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내년에 다시 3학년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게 이제 유예입니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상의 유예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질병 발육 등 부득이한 상황. 그리고 면제는 이 아이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해외로 이민을 가요. 예, 전체가 이민을 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민 간 아이들 국민들까지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제공해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민 간 경우는 이 아이는 부모님이랑 우리나라 교육을 못 받는 환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면제를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면제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유예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가 검정고시를 봤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땄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 면제가 됩니다. 네, 그거는 원래 부모님이 유예된 정원에 관리된 원저교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보를 해주면은 그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이제 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학 자퇴가 있고요. 근데 제가 여기 유예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법령상으로는 유예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이제 학교에서 학적 처리를 할 때는 유예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해당 학년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그 학생은 그 다음에 진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급이 안 돼서 계속 또 결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초등등 교육부 시행령에 보면 정원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의 관리만 하면 되는데 정원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지금 이제 그 나이스라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산 시스템에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 그런 코드가 없어요. 그런 이제 메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예하고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 번 더 유예에 들어간다. 아까 뭐 발육이라든지 건강의 이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3분의 1 이상 결석, 3분의 1 이상 결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강제로 유예를 시키는 거고요. 발육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는 부모님의 희망에 의해서 시켜주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안교육 관련 기관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학교 내에서도 대안교육을 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초등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의 대안교실을 운영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이제 학생을 내보내서 그곳에서 받도록 한다거나.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가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학업 중단이 아닌가요? 네, 아니죠, 그죠? 네, 이 원래 원적교인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입니다. 재학생이고 거기에 그대로 이제 학적을 두고 위탁 교육을 받고 위탁 교육 결과를 대한교육 위탁 교육기관에서 이제 원적교로 통보를 해주면 그 성적을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학력이 그대로 인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종 학교가 있는데 아까 각종 학교에는 각종 학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가 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대안학교가 또 대안교육을 이제 담당하는 앞으로 우리 이제 대안학교하고 이제 대안교육기관하고 앞으로 이제 공교육의 대안교육에 대한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또 제시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들어오면서 법적으로 딱 대안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이제 대안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안교육기관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 대안학교까지 안 들어오면 나머지는 다 미인가 교육시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용을 했죠. 그냥 우리는 대안교육기관이야, 대안학교야라고 사용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은 불법 행위였죠. 예. 좀 섭섭해할지 몰라도 제가 이제 좀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불법 행위를 해왔던 겁니다. 네, 불법 행위를 합법적으로 만들어준 게 네, 대한교육기관법이고, 그럼 대한교육기관에는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등록을 안 해요. 역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요걸 표현을 해봤는데 앞으로는 대한교육기관에 등록 안 한 기관들은 미등록 교육시설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대한교육기관은 반드시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한교육기관은 다 등록했으니까 미등록 교육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등록 안 한 기관들은 학교법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미인가 교육시설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차제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학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학원은 뭐냐? 학원은 이제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네. 학원법에 보면 학원은 교습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습은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된 행위가 교육이고, 교습은 반복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인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그 기능을 익히는 게 이제 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학원도 뭐 교육기관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학원은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교육기관과 학원은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등록을 받다 보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이 기관이 정말 학원 같은데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해오니까 이걸 등록을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네, 이런 고민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이제 학원과 차별화된 뭔가, 네, 대한교육 쪽의 시각을 더 또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한교육에 관련된 기관들의 비교를 쭉 차이를 이제 해봤는데 대한학교는 당연히 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각종 학교고요. 네, 법적 근거가 초중등 교육법이고, 대한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한 기관, 네,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서.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은 정규학교 재학생의 위탁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지정한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자,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대한교육기관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대한교육위탁교육기관을 교육감이 지정한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임의로 이제 이 기관은 정말 학교 내 학생들을 보내서 위탁교육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관이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해줬는데, 이 지정한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기관이었겠어요? 대한교육기관법 이전의 기관들이니까 미인가 교육시설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교육감이 지정했기 때문에 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이제 그 초중등 교육법에서 초중등 교육법에서 보면은 부지나 등의 교육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범위에서 이제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그 법에 따라서 근거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교육감이 그러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이제 각 시도마다 의견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교육감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놓고 나니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뭡니까? 대한교육기관이죠. 그럼 대한교육기관은 당연히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교육기관이 아닌 기관을 앞으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교육감이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을 위반한 시설을 지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그런 좀 모순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들 같은 경우는 뭐 지정시설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뭐 일부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민간 기관들은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요거는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입니다. 제일 밑에 요건 서울에만 해당됩니다. 인천에 해당되지 않고 네, 서울시 신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안교육기관법에서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좀 일부 재정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시 신고 대안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참고로 넣어놨는데 이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기관대에 따른 학생들의 학적은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면 대안학교는 당연히 대안학교 재학생입니다. 네, 재학생이고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그 해당 학교에서 유예 처리된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학업 중단 아이들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미취학한 아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테고, 다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에서 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일반 학교 재학생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조금 전에 표현을 했고, 이 이외에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거나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시설들에 다니는 아이들은 네, 다 그냥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인정결석 처리가 되겠죠. 미인정결석 처리가 되다가 이제 학업 중단으로 넘어가는 3분의 1 이상 결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학업 중단 학생으로 네, 정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서울시 신고 대안교육기관도 뭐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이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청에는 미등록 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유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학력 인정인데 대안학교는 정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속에 초등등 교육상의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 학력이 인정되고, 대안교육기관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력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정책의 방향이 이제 또 바뀌어져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네, 그렇다라는 것. 그다음에 대신에 대안교육기관 안에 다니는 위탁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원적교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성적이 네, 학력이 그대로 인정될 테고요. 뭐 위탁교육기관은 표현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자격은 네, 대안학교는 초등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해당되겠죠. 뭐 초등 교사 자격증, 중등 교사 자격증, 뭐 그다음에 산학 겸임 교사 뭐 이런 형태로 될 테고요.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서 별도의 교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등 교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자격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 일정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커리큘럼하고 동일하고 학년도도 2학기제고 수업 일수만 일반 학교보다 한 10일 정도 적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190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중등 교육법상에 있는 학교지만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180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은 자율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은 뭐 연간 365일을 운영하셔도 되고, 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아동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연간 50일만 운영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동의하고 수업료 다 내고 아니면 이제 수업료 또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50일 운영하고 뭐 우리는 무료로 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기관들은 물론 없으실 테지만은 네, 그리고 학년제도 뭐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꼭 초등학교 과정 6년, 중학교 과정 3년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 이 내용은 학력 인정을 위한 이제 학년도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력 인정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기제도 정규 학교는 2학기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이제 학년도를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한 학년도 동안 2학기제로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대안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8월 말까지 할 거야. 그리고 5학기제로 운영할 거야.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자율성이 엄청 많이 부여되어 있는. 그래서 대한교육기관이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대한교육에 대한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면 제시해줄수록 앞으로 이제 공교육에서 대한교육기관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원, 네, 이제 예산의 부분인데요. 대한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 같은 경우,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뭐 학교 운영 경비로 지원될 테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은 이제 자립형입니다. 네, 자립형이라고 하면은 설립자가 부담하거나 후원금을 조성하거나 기부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수업료를 이제 나가서 징수하거나 네,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또 뭐 교육청에서 사업 일부 교육 정책 사업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도에 따라서는 이제 시도 조례 뭐 그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이제 특정한 경우 좀 지정해 놓은 사립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립 대안학교에 준해서 재정 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은 당연히 기본은 자립입니다. 뭐 어디 원래 대안교육기관 자체가 이제 태생 자체가 그냥 희망하는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립이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 여기 이제 교육부에 이제 담당 과장님 사무관님도 계시지만은 학업 중단 학생 학습 지원 시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인가 교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뭐 연간 많지는 않죠. 네, 1,000만 원이 됐든 뭐 1,500이 됐든 이렇게 지원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대한교육기관법의 제정 이유를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교육기관은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모델을 개발해 호응을 얻으며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을 보호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이 이제 마련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핵심은 저도 이제 서울에서 대한교육관 등록 뭐 이렇게 이제 협의를 같이 하면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그래서 등록을 시킬 때 기준도 이걸 벗어나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부분은 뭐 언제나 이제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청소년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네, 우리가 또 성인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대한교육의 이제 이건 대한교육기관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대한교육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경기도도 이제 대한교육관 등록할 때 제가 좀 가봤는데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했는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냥 정규 교육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국영수, 사과, 그다음에 이제 뭐죠 선택 교과는 거기에 있는 것만 이렇게 명시해 놓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똑같이 다 해놨어요. 과연 이게 대한교육기관인가? 대한교육 커리큘럼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빠지는데 논쟁이 붙었던 거는 그겁니다. 교과목이 대한교과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교육을 위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대한의 교육 방법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접근할 것이냐를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등록 그 업무를 이제 시행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겉으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어디엔가는 좀 표현해 줘야 되지 않을까 대한교육기관에서도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대한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네, 위에 있는 대한교육을 하는 시설, 법인, 단체를 말하는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는 예, 사립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로서 인가를 안 받았으면 네, 대한교육기관으로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교육기관법하고 시행령을 보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에서 제1조 목적, 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대한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의 필요 사항을 규정함. 그래서 대한교육기관법의 한계가 이 목적에도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네, 등록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만 규정을 했지 어떤 대한교육기관을 운영하면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해줘라 이런 내용이 이제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한계 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행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 부분을 보면 또 일부 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네,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여기 시책이 네, 정책의 시행인데 정책을 시행하는데 뭐 재정 지원을 좀 해줄 거냐 말 거냐까지도 이제 좀 넓혀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재정 지원이라는 건 워낙 이게 민간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요거로는 좀 근거가 너무 약하다. 네, 시책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정책이니까 재정 지원 이외의 시책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는 또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등록 운영 요 부분은 제가 네, 넘어가고 네,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것 때문에 아마 인천은 제가 이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네, 그래서 주 언어가 외국어인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서 좀 등록이 많이 안 된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일단 법적으로 이건 명식 딱 완전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반하면은 정말 등록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등록시켜 주고 싶어도. 네. 그 다음에 학원.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을 운영하다가 학원은 사실 학원법에 따라서 또 제약이 많거든요. 이제 뭐 교습비를 각 지원청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을 못 받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대한교육기관법은 또 장점이자 맹점이 그 교육 수요자에게 얼마든지 수업료를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이제 영리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학원으로 운영하다가 학원을 폐쇄해버리고 대한교육기관으로 바꾸는 경우,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밖에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제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경우는 네, 이제 시행령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시설 등으로 이제 등록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아니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면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등록운영위원회의 힘을 많이 실어준 것으로 예,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원래 이제 1개월 이내에 교육청에서 다 모든 등록 절차를 마쳐서 이제 기관한테 등록증을 이제 발급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 초기여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1개월 만에 이 등록 완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등록한 이후에 요거에 따라서 네, 등록사 어디 갔죠? 네,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2개월 만에 이제 2개월이 채 조금 안 된 상태에서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네, 등록 뭐 서류 이런 거는 이제 각 시도 고시에 또 다시 나와 있기 때문에 통과하고요. 네, 학생 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 이 대한교육기관법에는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는 이제 초창기니까 대한교육을 운영하는 이제 시설들이 대한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이제 과거형 이제 시설들인 거죠. 이제 등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등록이 이제 일단락되고 나면 앞으로는 미래형이어서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학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학생 모집을 해서 이제 학생 모집이 되면 학생 명부가 만들어질 테고 학생 명부를
이제 교육청에 제출하는 네, 그런 형태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결격 사유, 예, 요거는 뭐 이제 보시면은 네,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한교육기관은 이제 등록을 했으면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등록 내용을 취소하거나 그다음에 또 교육청에서 봐서 이제 아니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폐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교육기관법에서는 잘 나와 명쾌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제 여기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교육감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1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는 그냥 당연 취소고 저기 5호에도 네, 설립 운영자의 결격 사유 아까 뭐 범죄 행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건 취소시킬지 말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폐쇄 이거는 이제 기관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이제 폐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본인 의지에 따라서 네, 교육감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폐쇄할 때 이제 그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이제 교육감이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 심의 내용들은 이제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대한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이 지원이라는 게 뭐 재정 지원 이렇게 이제 또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이제 행정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네,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교육기관은 등록운영위원회를 이제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대한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기관별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설치를 그래서 아까 또 되돌아가면 미래형이라 그랬잖아요.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운영에 필요한 등록 서류에는 학칙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러면 학칙을 일단 학생을 모집을 안 했으니까 여기 보면 위원들은 학부모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학부모와 교원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학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를 이제 못 만드는 거죠, 기관에서. 그러면은 학칙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못 받은 상태고,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는 학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등록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이 모집되고 등록 운영위원회 기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 그때 학칙을 통과를 시키셔야 됩니다. 네, 통과를 시켜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그 학칙이 이제 유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처음에 우리한테 제출할 때 학칙을 통과를 시키려고 했더니 운영위원님들께서 이 학칙은 바꿔야 됩니다. 이 학칙은 좀 학생들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다 그러면 등록 사항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러면 또 교육청에다가 네, 변경 등록을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경 등록 요청 사항이 지금 법상으로는 너무 많아서 등록할 때 대부분의 사항들이 변경 등록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기관에서 뭐 하나 변경하려고 그러면 할 때마다 변경 요청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변경 등록 요청해 올 때마다 등록 운영위원회를 매번 소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변경 등록할 요소들을 앞으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교육기관의 이 가장 또 큰 장점인데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약 의무 유예가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예의 사유는 초중등교육법에 딱 하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발육 부진이라든지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네,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 학교장이 이제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는 해놨지만 불가피한 사유를 학교에서는 절대 확대 해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부모님이 우리 애가 좀
그냥 좀 쉬고 싶어 하니까 유예시켜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학교장이 그 쉽게 유예를 시켜줄까요? 교육받기 싫다라는 게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 학교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그래 너 쉬어라고 해서 교육 이제 학습권을 빼앗을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발육부진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 그런 불가피한 사유 아니면은 유예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그렇게 엄격한 유예의 잣대를 대한교육기관법에서 처음으로 허물었어요.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대한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이제 학교 요청해서 이제 유예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예, 뭐 미인정 결석 처리도 안 되고 바로 네, 유예 처리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한교육기관의 실태조사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은 5년마다 하니까 이럴 때 네, 기관으로 등록되신 기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협조를 자료 제출이라든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아까 이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장은 소속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위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교육기관은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는 위탁 교육기관 지정을 할 때 등록된 대한교육기관 또는 이제 공공시설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교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으면은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다. 네, 교육감이 자칫 잘못하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고요. 네, 대한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대한교육기관에도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이제 구성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교육기관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벅차다. 그래서 법에서는 네,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놨고요. 이제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도 또 대한교육기관마다 특성이 다 있지만 어떤 곳은 정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그래도 어떻게든 교육을 받아보려고 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학부모님들을 모시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그래도 학부모위원회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이제 100분의 10%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네, 100분의 10 이상 그다음에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학부모위원이 10%면 교원위원은 90%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아 대한교육기관이 임의로 운영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대한교육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지 법의 범위 내에서 또 더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학칙 재개정,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업료, 입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시면은 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달리 보면 법에 따른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교육기관의 강점이죠.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제 뭐 대한교육기관을 운영하려 그러면 이제 재정이 뒤따르는 부분이니까 네,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업료가 이제 환불 사유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법령에서 이렇게 별표 2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운영, 대한교육기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부딪히는 기관들이 있었어요. 이제 학칙을 보다 보니까 대한교육기관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근데 독립된 기관인데 이제 종속돼 있는 것처럼 학칙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제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어떤 재단이 있는데 어떤 재단에서 이제 뭐 후원금은 줄 수 있겠죠. 재단에서 일부 운영비를 뭐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운영비가 10억이 이제 1억이 왔으면 그 1억을 수입원으로 잡고 그다음에 수업료를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수업료를 무료로 할 거냐 해서 학칙에서 예산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해야 되는데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그 이제 1억을 후원해 주는 그런 재단과 상의를 해서 학교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료 받은 것도 그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가면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 기관들이 딱 독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예산은 마련하는 것은 뭐 이제 관련 재단 아니면 후원금을 조성하는 다른 데서 어떻게 이제 끌어올지는 고민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만들어진 예산 자체는 기관이 독립적으로 편성을 하고 학교 즉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짓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을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네, 교원의 자격 부분인데 요거는 뭐 이제 법에 잘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서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답답한 게 대한교육기관을 등록은 했는데 대한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대한교육기관은 자율성이 기본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지도 감독을 안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등록이라는 이 행정 조치를 한 사항이어서 또 교육청은 책무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한 자체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행정 행위인데 시정명령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만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령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것도 굉장히 그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의 명칭, 네, 이제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통일돼 있는데 땡땡 뭐 교육청 등록 대한교육기관 땡땡땡 이렇게 그리고 뭐 학교라는 용어를 쓰는 대한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 그동안은 학교라는 용어를 쓰면은 초중등 교육법의 교육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위반 사항 조치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에서 학교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곳이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쓸 수 있다고 명시했으니까 앞으로 또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라는 등록을 하지 않고 학교라는 용어를 쓰는 시설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등록한 기관들이 뭐 이제 잘못할 경우 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과태료의 금액은 네, 무려 최대 100만 원. 네. 네. 예, 이제는 이제 뭐 많이 질문하는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 접수 방법은 했는데 이거는 시도교육청인데 지금 현재는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연 2회 정도 별도의 그 등록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류들은 또 각 시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도마다 만들어져 있는 고시라든지 또 등록 공고문을 보시면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교육기관의 등록은 의무인가 되어 있는데 네, 법에서는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 조항으로 들어가 있고 대한교육을 하는데 등록을 안 하면 위법이다. 위법 행위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비 기준 이런 거는 제가 패스를 할게요. 이제 학교하고 다르게 네, 이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 공간도 대한교육기관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네, 대한교육기관 등록 후 제출 서류는 네, 학생 명부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하려는 자는 이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등록증을 발급받고 나서 학생 모집을 해서 학생이 모집되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 절차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등록 기간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서류 검토하고 현장하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관에서는 운영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대한교육 이제 학생 명부를 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달라지는 이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학교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청 등록이라는 그런 법률적인 지위가 생기고 그다음에 의무교육 대상자 초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예가 가능하고 고등학교는 뭐 퇴학이기 때문에 자퇴 퇴학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이제 부가세 면제 대상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부가세법 시행령이 이제 대한교육까지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관은 학원까지도 이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죠? 국세청에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이제 뭐 유선상으로는 확인을 했고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또 제안을 해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위탁교육권으로 지정이 가능할 거고요. 회계 운영은 회계 운영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건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뭐 징수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징수해서 또 운영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여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기 나오네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또는 그 밖의 비영리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거나 신고된 요 표현을 보면은 등록이죠. 우리는 교육청에 등록된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비영리 단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한교육기관법에서는 대한교육기관이 비영리 단체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지금 현재는 뭐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유도해서 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은 법에서는 등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초등교육법이나 학원법 등으로 이제 위반돼서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례가 이제 뭐 과거에도 있었는데 대한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원 형태로 보고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고발 조치된 그 시설에서 뭐라고 주장을 해왔냐면 우리는 학원이 아니고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왔었어요. 이제는 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가겠죠. 왜 안 먹혀 들어갈까요? 대한교육기관법에서 대한교육기관을 하는 기관이면은 당연히 등록돼 있어야 돼. 너희도 그럼 등록했어? 라고 물어볼 테고 등록 안 했어요. 그러면은 위법 행위를 하는 거고 그러면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면 학원법 위반으로 이제 나중에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지만은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서 이제 대한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판단해 보건데 몇 가지 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이거 여기 이제 제도상의 문제, 이거는 뭐 교육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대한교육기관 이제 단체, 연합회, 뭐 연대 이런 데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많이 드리고 시도교육청하고도 교육부가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법령상 미비한 조항이라든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더 이제 이 개정을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부분에서 이제 등록하지 않는 기관들을 어떻게 더 발굴해내고 등록을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의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부분인데 기관의 자율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의 충돌입니다.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기재에 깔고 출발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교육기관 등록을 하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일부 책무성이 뒤따르고 거기에 대한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든 또 개입을 안 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국민의 세금을 지원 이제 민간 이제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에 따라서 기관의 자율성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의 비율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제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대안교육의 협력 방안인데 대한교육기관은 일단은 공식적으로 공교육은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울타리에 지금 현재는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교육기관의 대한교육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나아갈 건지. 그래서 저는 우리 시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래교육의 추진 방향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이제 교육감님께 한 게 대한교육기관의 대한교육에 있는 교과도 고교학점제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쪽으로 찾아가서 듣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 운영하는 강좌를 들으면은 이제 학점제하고 연동한다 어쩐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서울은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해서 대한교육기관의 교육을 공교육에서도 일부 같이 협력해서 공교육 내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